질문이 있는데요. 네. 광주광역시는 신축 신고가를 낸 이후에 잠잠하다가 구축이 신고가를 갱신하더니 이제는 비과세 신축 물량이 급매로 엄청 많이 나온대요. 입주량도 많아서 전세도 완전 바닥인데 신기한 시장이라고. 이게 신기한 시장이 아니라 좀 정상적인 시장 아닌가요? 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 감정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올라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 시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축이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구축이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광주광역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시장보다 저는 광주가 가장 순수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순수하네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분들 비과세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 맞네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는 광주가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한 해 또 이제 많아지죠. 네, 맞아요. 예, 그 시점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진짜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깨끗하게 움직이는 시장 중에 하나가 저는 광주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돈 벌 수도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광주는. 길게 보면은 광주가 제일 좀 보기는 편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밑에 대구 얘기가 나오네요. 네, 대구 얘기 좀 해주세요. 대구 얘기는 혹시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습니다. 피치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대구 지방로입니다. 이 대구라고 하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대구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보게 만드는 먹히는 시장이라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자극적인 얘기를 했을 때 또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상승하게 되면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은 100%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승했던 곳 중에 하나. 맞아요. 그리고 광역시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의 기간이 힘이 있어서 길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노졌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노를 젓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심하게 노를 젓기 때문에 지금 물량 구간에 접어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요때 오랜 시간 동안에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를 보지 못했던 그 어떤 특정 구간에 봤던 분들이 펌프질을 할 때 뭐라고 펌프질을 하냐면은 봐라 얼마 전 부산도 보니까 조정적 해제되니까 오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저 그것 때문에 되게 열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부동님 열받으면 진짜 열받은 건데.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보다 더 긴 구간에 누적 물량들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상승이 발생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상승장에 해당되는 그 상승장에 해당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서울고 수도권의 투자 수요가 갈 때가 어딘가가 가야 되는 상황에 타겟팅이 됐던 거고, 그때 예. 러시였죠. 그때는 상승장 중반이었잖아요. 부산행. 중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 중후반이기 때문에 그때 서울과 수도권의 투자자들이 이미 지방 가서 많이 움직여서 많이 쟁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투자 여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불안한, 그러지 않아도 복잡하고 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대구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리스크였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기대를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대구라고 하는 시장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 대구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대구 조정적 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구행이라는 뭐 이렇게 짤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심리가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노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제2의 대구 같은 데가 생겨날 것 같다고 아까 기사 준비하신 것 중에 있었는데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강원도가 역대급 그 거래량이었다라고 네. 하니까 그 다음에 뉴스가 뭐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 뉴스를 여러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기사에 강원도가 뭐 올해 작년 엄청난 거래량, 최고의 거래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래량이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구의 바로 2, 3년 전의 모습과 동일한 현상이 지금 강원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대구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어떤 분이 지금 올려주신 것 중에서 지금 딱 대구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좋은 장이네요라고 내 맘대로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해서 봤는데 또 똑같진 않지만 항상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거래량이 많고 조금 오르면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건 정말 맞아요. 제가 분양 물량 정리하고 청약도 정리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되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물량이 적체되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많고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장은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서 어느 지역이 움직인다라고는 언론 기사를 보고 움직이실 건데요. 그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하는 또는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대구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2, 3년 전에 대구의 물량들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기 때문에 강원도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를 제가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문제는 강원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건설사들이 그쪽에 물량들을 지금 현재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2, 3년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펼쳐서 언제 빠져나가고 언제부터 장기 투자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되게 단기적으로만 판단하고 접근하신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고 전북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가는 건 좋다. 근데 그 물건들을 매도할 만한 시점, 내가 나중에 매도할 때 수익을 보는 시점에 물량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것만 물어보세요. 무엇을 사냐? 여기 괜찮냐? 그러다가 저한테 혼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괜찮은데 법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가 되니까 네. 단기간에 오르는 거를 되게 많이 찾아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 입주 물량이 걸리게 되면 이제 장기 투자하거나 2년, 4년 투자하게 되면 그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분양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청약홈에서 분양 물량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아 여기가 여기 지금 건설사 물 들어왔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동안 여수, 순천, 광양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된 물량 이제 소진하려니까 더 시장이 안 좋아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물량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만두 형제님 제가 얼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저한테 대구 분양권 물어봤다가 혼났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하수 감별사님이 부룡님 최고라고 감별해 주셨네요. 고수 감별사 아닌가요? 어쨌든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었어요. 물량이라고 하는 구간은 가장 그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같은 시기는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두르기보다는 저는 올 하반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에 관련된 것도 나올 거고요. 또는 또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될지 안 될지도 직접 한번 경험을 하실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좀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셔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투자했다 그러면 혹여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흔히 말하는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